고인의 발자취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가 발견된 곳은 한 공장 단지 인근의 야산. 요 산에서 그랬어요. 요 산에 일로 들어갔어요. 평상시에 사람이나 자동차가 왕래하는 도로가 아니에요. 그냥 산. 지난 8월 3일 건물 CCTV에 포착된 수철 씨는 이 길을 따라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자취를 감춘 지 2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수철 씨. 경찰 조사 결과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수철 씨. 유족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오빠분이 몸에서 자살하셨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평소에 오빠께서 좀 심적으로 조금 뭐 우울감이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아니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또 치과도 임플란트 또 예약을 해놨고 그 자기가 그렇게 죽으려고 하려면 그런 거 예약 안 해놓잖아요. 일주일 후에 치과 진료를 예약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겁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두 여동생을 보살피느라 쉼없이 일해왔던 성실하고 자상한 오빠. 그런 오빠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이제 남은 건 유일한 유품인 휴대전화뿐입니다. 평소에 뭘 검색하셨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캠핑카 이런 거 기농하고 싶어 했었고요. 도명. 아이고 고통 없이 죽는 이런 것도 있네. 아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거 지금 처음 보신 거예요? 예. 아유. 이런 걸 제가 생각을 못 해봤어요. 수철 씨가 가장 많이 검색했던 단어는 바로 캠핑카. 평소에도 지인들과 낚시나 캠핑을 가는 일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종종 관련 영상을 보면서 캠핑카를 살 거라고 노래를 불렀답니다. 유튜브 많이 보고 그랬죠. 뭐 자연인 한다고 그 차 나오는데 시식 한번 시켜준다고 놀러 가자고. 그게 꿈이었지, 꿈. 매일매일 꿈꾼 행복한 상상. 캠핑카는 평생을 가족에 헌신했던 그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가져본 꿈이었습니다. 꿈이었군요, 꿈.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런 그가 소중한 꿈을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무엇일까? 니하고 내하고 나중에 캠핑카 해가지고 낚시도 다니고 놀러도 가자고 네가 나한테 약속했잖아. 근데 왜 그렇게 가버렸어? 지인들은 수철 씨가 새 차를 샀다고 자랑했던 날을 기억합니다. 자동차인데 그 3인승 밴이라고 대리점에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 3월 한 자동차 회사의 대리점에서 차를 계약한 수철 씨. 캠핑카 개조 업체까지 알아봐준다는 담당 직원의 말에 계약을 서둘렀습니다. 고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통화 녹음 10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모두 한 사람과의 통화. 응? 예. 네, 사장님 잘 계셨어요? 네, 김장입니다. 바로 차량 계약을 담당한 대리점 영업사원 정민우입니다. 모두가 아는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차량 곧 들어올 때가 돼서요, 사장님. 예. 그 차 대금은 저희 가상계좌 은행 이제 제 이름으로 나가는 가상계좌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 견적서에 사장님 제가 따로 복사해서 넣어드렸어요. 정 씨가 보낸 계약서. 차량 대금을 납부하라며 본인 이름의 계좌를 함께 보냈습니다. 저건 영업사원 본인 명의잖아요. 저 계좌를 왜 쓸까요? 그러게요. 캠핑카도 만들어주겠다 하고 그 직원한테 5천만 원을 넘게 돈을 그만큼 보낸 거거든요. 아하. 계약금 10만 원은 자동차 회사로 입금했지만 잔금은 모두 정 씨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럼 계약금을 주고 차를 인도받을 때 잔금을 치르잖아요. 예, 그렇지. 차값을 다 먼저 주면은 차가 빨리 빼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차값을 미리 다 줬는 기라요. 차가 뭡니까? 차 말씀이세요? 예, 예. 차는 이제 지금 3월 말쯤 아니면 5월 초 예상이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연락 한번 따로 드릴게요, 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캠핑카용으로 인기가 많은 3인승 승합 차량을 구매한 수철 씨.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약속한 2달이 지나도록 차량을 볼 수 없었습니다. 계약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요? 이상한데요? 뭐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 지금 파업 때문에 좀 늦어지갖고, 저희도 죽겠네요. 차가 안 나와서. 네네네네. 너무 어지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며칠 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철 씨의 차량이 드디어 도착했다는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거 제가 사진 2장 보내드렸거든요. 부산항에서 예. 오늘 7대 지금 제가 그 전수검사 다 하고. 그럼 언제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나가는 시기가 문제거든 지금.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차는 지금 왔는 거 지금 확인했고. 뭐가 좀 이상해요. 이상해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계절이. 그러니까요. 어디나 궁금해갖고. 그러셨어요. 지금 부산도 지금 그냥 공장이 지금 가동 중지가 돼갖고. 네, 코로나가 좀 심해져갖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대책해가고 있었어요 지금. 와, 아예 해가 바뀌었네요, 지금. 여보세요? 네, 선생님. 검사 들어가요. 검사? 배기가스 배출 검사 들어가요. 네, 그 관세랑 요 배기가스 조절 장치를 달아야 돼요, 선생님. 예. 그래야 차가 빨리 나온대요. 제가 아까 보니까 309만 5천 원이던데. 그쪽 그 검사하시는 분. 예. 계산하고 그거 보내드릴게요. 받아갖고. 예. 예. 차량 배기가스를 검사하는 담당자라며 보낸 계좌에는 민시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차량 보험료를 받은 계좌도 동일한 이름. 뭐 보험료랑 그 캠핑카 개조하는 거랑 뭐 한다면서 또 이름으로 들어갔고. 약 2년간 수철 씨는 총 5,400만 원을 모두 정민호, 민시현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차는 볼 수 없었고 이대로 영영 차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아이고, 참. 이걸 못 믿는 건 아니지만은. 예. 내가 그 차 조회 한번 해봐도 되지? 그럼 저는 그 매장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선생님, 그러면? 예? 아니, 사장님께서 어차피 차도 안 주고 차도 안 나오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냥 제가 손 털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다 취소하고 다 뺄게요, 그럼 선생님. 취소하겠습니다, 선생님. 뭔 말이에요, 이게? 정 씨는 계약 취소를 통보했지만 정작 수철 씨는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철 씨가 차량을 계약한 자동차 회사 대리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X라는 사람 아십니까? 퇴사한 지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 그만둔 거예요? 아니면? 그만둔다기보다는 거의 한 번 또 사고가 있어서 그때 그 일을 해결하면서 그때 있던 지점장이랑 대표님이 너랑은 더 안 되겠다, 나가라 해서 나가게 된 거고. 같은 경우에는 차가 나올 때 되니까 취소를 했다가 다시 또 이제 배정 요청을 올렸다가 또 나올 때 되면 취소했다가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일단 배정 요청을 취소를 했다가 다시 하면 맨 뒤로 가요, 순번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지금 죽었습니다. 정 씨를 끝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사망 전날 자동차 본사 측과 한 마지막 통화. 본인 거짓말을 진행했던 걸로 확인됩니다. 그 사람이 차를, 신차를 제 이름으로 산 적은 없는 예, 없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건데. 정 씨의 거짓말을 확인한 그날 마지막 남은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새 차를 한번 살라고 했던 게 이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때부터 좀 멘붕이 오고 나는 뭐 이렇게 복이 없나 보다 하고 뭐 이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휴. 정 씨를 믿을 수밖에 없던 또 하나의 이유. 정 씨가 자신이 아는 캠핑카 업체를 통해 차량 개조를 도와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 아까 그 유리창 B타입 있잖아요, 선생님? 예. 그때는 작업비가 이런 게 많이 안 들고, 예. 그냥 유리값만 들어간대요. 정 씨는 견적서까지 보내며 유리창 개조 비용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제작진이 전화를 해보니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 통합버스 전문 벤처기업 주식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량을 이제 캠핑카로 개조하고 싶다고 하셔서 거기 견적서에 업체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저희 아닐 거예요. 저희는 캠핑카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자동차 회사 대리점 영업팀장이었던 정 씨.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추악한 거짓말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야. 모 자동차 회사 대리점에서 발생한 계약 사기. 본사 측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위탁 계약을 한 대리점 대표와의 이제 계약 관계가 있고요. 대리점에서 좀 일어나는 부분까지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책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좀 현실적인 부분은 하나 있고요. 지금 저희도 일단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피해자는 수철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철 씨와 비슷한 시기에 정 씨로부터 차를 계약했다는 화교 백모란 씨. 한국에 와서 처음 구매한 차량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끝내 차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차 맞아요? 속상해요. 속상해요? 죽을 거예요. 아유. 아유. 퇴근길에 자동차 회사 대리점에 들렀는데 그 자리에 있던 정 씨에게 차를 소개받았습니다. 차 산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그때 딱 마침 이랑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이 차 소개는 막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작년 7월 출퇴근용으로 소형 SUV 차량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계좌를 줬는데 얘는 당연히 계좌를 줬으니까 회사 거 계좌인지 알았는데 근데 자기 와이프 계좌를 준 거예요. 모란 씨가 차량 대금을 보낸 사람은 민시현, 정 씨의 아내였습니다. 아하. 그 민시현. 아까 본 이름이잖아요. 예, 그 그렇죠? 민씨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정 씨 아내한테 지금 돈을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그렇게 우영부영하다 보니까 벌써 10월 달이 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 씨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승진해가지고 으로 발령이 났대요. 그래요. 그러면 축하할 일이네. 그래가지고 그럼 언제 나와요? 언제 가면 차는 언제 나와? 차는 꼭 나오니까 또 기다리라는 거예요. 판매 왕이 됐다는 말과 함께 사라진 정 씨. 차를 주겠다는 약속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정 씨가 근무지를 옮겼다는 다른 도시의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과연 정 씨는 이곳에 있을까?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쭤볼게요. PC에서 취재나는데요. 이분이 요 대리점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요, 전혀 그런 분 없습니다. 없어요? 네. 혹시 이라는 이런 쪽에서 이제 근무했던 사람인데 혹시 개인적으로는 혹시 모르실까요? 아니요. 야. 정 씨를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정 씨 부부가 지내고 있다는 한 빌라. 네, 안녕하세요. 저 혹시 찾아왔는데요. 여기 없는데요? 아내분 되시죠? 아니요. 저희 이혼했는데요. 왜 그러세요? 정 씨는 그곳에 없었고 그의 아내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MBC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직접 전화하세요. 그 사람한테 전화하세요. 취재를 거부한 아내. 수차례 시도 끝에 아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몇 개월째 양육비도 못 받았고요. 저도 지금 너무 힘든 상태고요. 저도 지금 이런 전화 받는 거 되게 불편하고요. 씨께서 그 아내분 계좌로 좀 돈 받은 게 있잖아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번에 터지고 나서 알았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전화 끊을게요. 취재 도중 제작진에게 도착한 문자. 익명의 제보자가 피해자 리스트를 보내왔습니다. 와. 리스트에 있던 19명의 사람들 모두 정 씨에게 사기를 당했답니다. 아이고. 사람이. 그중 정 씨의 최근 행적을 안다는 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정 씨가 머물고 있다는 지인의 식당. 이번에야말로 그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되실까요? MBC랑 시간 선생님이니까. 어디 채널? 저희는 MBC에서 나왔습니다. MBC? 네. 큰일 났고. 글쎄, 저도 모르겠네요. 통화한 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마지막으로 좀 추석 택시, 추석 때 좀 됐네요. 미궁에 빠진 정 씨의 행방. 아쉽게 발걸음을 돌리려던 그때 나한테 연락이 왔다니까 지금. 아니 차가 오셔갖고
같이 가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정 씨가 먼저 연락을 한 건가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거 저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 뭘 죽기는 네가 죽을 사람은 나야 임마. 여보세요? 얘기 안 합니다. 저 MBC 실화탐사대팀에서 하시라고요. 피해자들이 씨한테 지금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자수를 하고 경찰 넘어가기 대기 중인데 왜 그쪽에서 쓰시냐고요. 혹시 캠핑카는 그러면은 출고가 된 건 맞아요? 그거를 왜 그쪽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유족분들이 억울해하세요. 그럼 그분이 솔직히 그분이 저 때문에 돌아가셨다 말씀하십니까? 한번 여쭤봅시다. 씨가 그러면 돌아가신 게 본인 탓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제 탓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요, 방금 전에 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언제 그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지 마세요 그냥. 전화하지 마시라고요. 아내분이랑 아내분 명의까지 이용하셔가지고 사기를. 그거 하지 마세요. 전화 끊으세요. 와, 날카롭네요. 계속된 질문에 전화를 끊은 정 씨. 잠시 후 피해자의 전화기가 울리고 여보세요? 정 씨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금 그 양반들 불법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스님. 저희 와이프 전화번호 무단으로 땄죠. 형님들 전화번호 무단으로 땄죠. 스님 전화번호 무단으로 땄죠. 어떻게 땄냐고요. 경찰에서는 정보 제공도 안 해주는데. 피해자들 돈은 다 어디 있어요? 그만하시죠. 다 쓰신 거예요? 그만하시죠. 내 녹음하지 마세요. 계속 불법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사기를 하기 위해서 불법 저지르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적 없다고요. 그쪽에 경찰분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제 동네하고 녹음하셨어요? 그 사문서 위조하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십니까? 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정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 이거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한 내용밖에 없는 거네요? 없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루 분하고 뭐 통화를 하든가 할게요. 차량을 이용해 사기를 저질러 온 정 씨. 취재 결과 그에게 당한 피해자는 약 20명. 총 피해 금액은 약 7억 7천만 원. 그 많은 돈은 모두 어디로 간 걸까? 수소문 끝에 정 씨의 친척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정 씨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통화를 했는데 돈 못 듣겠냐니까 토토하고 바카라를 했다더라고. 도둑빛이 막 올라오니까 이제 막 그걸로 막 한 거죠. 막 다른 데. 도박을 했네요. 제일 작은 형이 지금 한 1억 8천인가 당했어요. 예? 네, 사기를 당했거든요. 그거에 거기 인감을 받아서 그 인감으로 캐피탈이라든지 삼금융권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돈을 땡기는 거예요. 사촌 형수도 되게 좀 많이 당했어요. 1억 얼마 당했고 저 고모 아들도 거기도 한 1억 얼마나 당했거든요. 한 2억 가까이 당했어요. 대리점을 찾은 고객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까지도 그에겐 모두 범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야, 죄질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정말 나쁜데요. 전문가는 차량 출고 기간이 길어진 요즘 차를 빨리 받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이런 범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일단 예전 같으면은 자동차 딜러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었죠. 근데 요즘 들어서 공급 부족이 되니까 국산차들이 출고 시기가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그냥 바로 받을 수 있으면 사고가 나더라도 한두 명에 그칠 것들도 이제 1년, 2년씩 차를 대기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계속 더 생겨나게 되는 거죠. 모든 차량의 출고 기간이 지연되면서 신차 계약 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있었던 신차 계약 사기 사건. 자동차 대리점 직원이 가로챈 돈은 무려 18억 원. 피해자들은 지표에 나섰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가해자와 대리점을 강하게 법으로 심판하여 해야 하며 시스템의 문제를 완벽 보완해야만 한다. 나는 보장하라! 계약서에 써 있습니다. 그게 회사 계좌로 입금하라는 게 써 있는데 조그맣게 써 있는 일이 많고 뭐 나한테 입금을 해주면 뭐 어떻게 해주겠다든지 뭐 리베이트를 돌려주겠다든지 많이 준다든지 뭐 내가 빨리 뽑게 해주겠다든지 감원 이제 속아서 이제 그 개인 통장에 넣는 게 이제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겁니다. 어떤 완성차 제조사도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제조사, 이 완성차 제조사의 이름을 거기에 넣는 그런 계좌로 입금을 받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경우는 무조건 의심해야 되고 절대로 입금하지 말아야 됩니다.